사또나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포졸들이 웅성거리는 관아 마당에 난데없이 아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석 달째 두 양반 집안의 땅 송사에 쩔쩔매던 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해진 옷을 입은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포졸 둘이 아이를 잡아 내쫓으려 했지만 아이는 두 다리를 딱 벌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관아까지 찾아온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혜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천 고을에 박원님이라 불리는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한양 양반가 출신으로 글은 제법 읽었지만 백성들 살림살이나 현실 사정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하던 날 관아 마당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지요. 나는 공정하고 어진 고을을 만들 것이다.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겠노라.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원님이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고을에는 쌓이고 쌓인 골치 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대감과 이 진사의 땅 송사였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논이 있었습니다. 고을 남쪽 기름진 땅 5마지기였지요. 넓지는 않지만 물이 잘 들어오고 햇볕이 좋아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옥토였습니다. 최 대감은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땅 문서요. 이 진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이 진사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 문서가 가짜라는 걸 원님도 아시잖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붙여온 땅이요. 30년이요. 30년. 원님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관아 기록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의 말도 허투루 들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땅을 붙여온 사람은 분명 이 진사 집안이었으니까요. 원님은 쩔쩔맸습니다. 전임 원님도 이 송사를 풀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전 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 3명의 원님이 이 송사 앞에서 두 손을 든 것이었지요. 박 원님이 부임하고 나서 첫 달에 이 송사를 맡았습니다. 이 달에 해결하겠노라 공언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원님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관아의 형방이 속삭였습니다. 원님, 그냥 최대감 쪽으로 판결하시지요. 문서가 있으니까요. 원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 아니냐, 그걸 모르니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긴 합니다만. 됐다. 물러가라. 그날도 원님은 밤새 문서를 들여다보다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고을 한편에 낡은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막아놓은 서당이었습니다. 훈장 영감이 혼자 꾸려가는 곳이었지요. 훈장 영감은 나이가 65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졌고 등이 약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칠 때면 그 눈이 빛났습니다. 이 서당에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농가 자식들이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는 서당 근처에도 얼씬 안타가 한가해지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 아이들 가운데 돌복이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키가 또래보다 작고 깡마른 체구였습니다. 코에 죽은 깨가 박혀 있고 머리카락이 항상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웃으면 앞니 하나가 빠진 것이 보였지요.
겉모습만 보면 고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서당에 들어온 날 훈장 영감이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훈장이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따라 읽어보아라. 돌복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훈장님, 그 다음은 거물현, 누를 황, 아닙니까?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훈장님 서당 밖에서 매일 들었습니다. 담이 무너져 있어서 다 들렸습니다. 훈장이 잠깐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느냐? 훈장이 붓을 들어 종이에 뭔가를 썼습니다. 수자슈즈였습니다. 돌복이 들여다보았습니다. 10개 중에 3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5, 7, 9이요. 훈장은 그날 저녁 혼자 서당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돌복은 10살이 되었습니다. 그 4년 동안 훈장 영감의 서당에서 글을 읽고 셈을 배웠습니다. 훈장이 가르치기도 전에 알아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훈장 영감은 이 아이를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함께 다니는 막동이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돌보기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귀신이에요. 훈장이 웃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눈이 있는 것이지. 눈이야 저도 있잖아요. 보는 눈 말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눈 말이다. 막동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돌복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마을의 최대감과 이 진사의 송사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해로 부임한 박원님도 석 달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최 대감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이라 원님도 못 건드리는 거야. 이 진사는 억울하겠지. 30년이나 붙여온 땅인데 문서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아무리 가짜여도. 돌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문서 어디서 났대요? 옆에 있던 막동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최 대감이 갑자기 내놨지. 석 달 전에. 그 전까지는 없던 문서야. 석 달 전에요? 그래. 그 전까지는 이 진사 땅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 대감이 문서를 들고 나타난 거야. 돌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복은 서당에 가다 말고 마을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진사댁 하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하인이 돌아보았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꼬마가 서 있었습니다. 왜? 이 진사댁 그 논 있잖아요. 최 대감이 가져가려는 그 논. 그게 왜? 그 논둑 옆에 오래된 돌이 하나 있지요? 하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알고 있네. 그랬어. 그 돌에 뭔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하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가 조금 새겨져 있지. 오래돼서 잘 안 보이지만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아니, 너무 다서.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돌복은 혼자 논둑으로 갔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요. 논둑 옆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쯤 되는 납작한 돌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돌복이 쭈그려 앉아 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끼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흐릿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닳고 달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돌복은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획을 따라갔습니다. 이씨, 이 진사의 성이었습니다. 돌복이 눈을 빛냈습니다. 한참을 더 더듬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연도였습니다. 돌복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앞니 빠진 자리가 드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됐다. 돌복이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님, 훈장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리 뛰어오느냐? 관아에 가도 됩니까? 관아, 왜? 이 진사 땅송사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훈장이 한참을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눈이 보여줬느냐? 예. 훈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보아라. 같이 가주시면 안 됩니까? 훈장이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지. 훈장님, 가거라. 돌복이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러다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훈장이 책을 보는 척했지만 입가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돌복이 다시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관아까지는 마을에서 한참 걸었습니다. 돌복은 뛰다 걷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볏짚 냄새가 났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포졸 둘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돌복이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 안에서 또 송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과 이 진사가 각각 자기 편 사람들을 데리고 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부채를 들고 이마를 짚고 있었지요. 아니, 이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를 대란 말이오. 최 대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증거야 없지만 이 양반 하는 짓 보면 모르겠소. 이 진사가 펄펄 뛰었습니다. 하는 짓이라니 당신이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오. 억지라고, 억지는 당신이 부리는 것이지. 아니, 이 사람은 당신이지. 원님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내가 지금 생각 중이오.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복이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님 날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마당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진사도 돌아보았습니다. 포졸들도 돌아보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해진 옷을 입은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두 다리를 딱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코에는 죽은 깨가 박혀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 관아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 당장 꺼져라. 포졸이 돌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복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놔주시오. 나는 할 말이 있소. 이놈이 포졸이 끌어당겼습니다. 돌복이 버텼습니다. 마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뭔데? 어디서 온 아이야? 관아에서 저러면 혼나는데. 원님이 부채를 들어 포졸을 막았습니다. 잠깐 포졸이 멈추었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원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석 달째 이 송사 때문에 밥맛도 없었고
잠도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마당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한 번은 들어볼 심산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10살짜리 코 흘리게라도 들어오너라. 포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원님, 저 아이를요? 들어오라 했다. 돌보기 씩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관아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도 저런 아이한테 시간을 낭비하시려고요? 이 진사는 그저 멍하니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원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리, 저는 이 고을 이씨 성을 쓰는 이 진사 어른댁 아랫마을에 사는 돌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송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 예, 어떻게? 돌복이 잠깐 최 대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감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돌복이 다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아라. 최 대감 어른이 그 문서를 들고 나타난 게 언제였습니까? 원님이 형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방이 기록을 뒤졌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딱 석 달 전이요? 그렇습니다.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도 구경꾼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이 먹이 종이에 스며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원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이 송사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원님이 형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방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오래된 문서일수록 먹이 번지고 색이 바랍니다. 새로 쓴 것은 먹이 선명하지요. 돌복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어른, 그 문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최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내 문서를 보여주기 싫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대감, 문서를 이리 주시오. 최 대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품에서 문서를 꺼내 원님에게 건넸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돌복이 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돋움을 하며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이 먹 색깔을 보십시오. 원님이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다. 오래된 문서치고는 너무 검습니다. 30년 전 문서라면 먹이 이렇게 선명할 수 없습니다. 마당 안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먹 색깔로 알 수 있다고? 최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문서를 잘 보관하면 먹이 선명할 수 있소. 원님, 저 아이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돌복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계속해보아라. 돌복이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날이, 저는 며칠 전에 이 진사 어른댁 논둑에 다녀왔습니다. 이 진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논둑에 오래된 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쯤 되는 납작한 돌입니다. 이끼가 끼어 있어 잘 안 보이지만 그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당 안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씨. 그리고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40년 전 연도입니다. 이 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돌을 알고 있느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소. 할아버지 때 논 경계를 표시하러 세운 돌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돌복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그 돌은 40년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진사 어른 집안이 그 땅을 40년 전부터 붙여왔다는 증거입니다. 최대감 어른의 문서는 석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먹 색깔도 새 문서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경계석에는 이씨 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복이 마지막으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어른, 제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는 거야? 경계석이 있었다고? 최대감이 문서를 조작한 것 아니야?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방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논둑의 돌을 확인하러 가라. 그리고 최대감의 문서와 오래된 문서를 대조하여 먹의 상태를 살펴라. 형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원님. 최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 아이의 말만 믿고 이러시는 것이오? 저는 이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산 대감이요. 저 코 흘리게의 말 한마디에 최감, 원님이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서가 진짜라면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소. 최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돌복이라 했느냐? 예, 오늘은 여기까지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부르겠다. 알겠습니다. 나리, 돌복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이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야, 잠깐. 돌복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진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돌을 봤느냐? 예, 글자가 새겨져 있던 것이 확실하냐? 손가락으로 직접 더듬었습니다. 일이씨, 그리고 연도, 분명합니다. 이 진사가 돌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돌복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른이 자기 앞에서 우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아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요. 별것 아닙니다. 어른, 돌복이 몸을 돌려 관아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복은 옷깃을 여미며 서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훈장 영감이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돌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일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훈장님은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본 것을 말했느냐? 예, 그럼 맞겠지. 훈장이 책을 펼쳤습니다. 돌복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훈장님, 최대감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훈장이 잠깐 책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욕심이란 눈을 가리는 법이니라. 눈이 가리면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지. 그럼 저는 욕심이 없어서 보인 건가요?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하지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돌복이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저녁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서당 안에서 등잔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 이 진사댁에서는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이 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최대감 댁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 경계석을 어떻게 해야겠다. 신복이 눈을 껌벅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애야지. 어떻게 해? 오늘 밤 안으로. 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게. 예. 신복이 나갔습니다. 최 대감이 손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저 코 흘리게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최 대감의 신복 둘이 논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둑에 도착한 신복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이 진사대 가인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논둑 주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이 진사 쪽에서 먼저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 최 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돌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진사 쪽에 미리 귀띔을 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진사에게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돌을 지키라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방이 논둑에 다녀왔습니다. 경계석을 확인했습니다. 이끼를 걷어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돌아와 원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원님, 돌복이라는 아이 말이 맞습니다. 논둑에 오래된 경계석이 있었습니다. 이씨 성과 40년 전 연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가 달아 흐릿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문서는 최 대감 문서와 오래된 문서 몇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최 대감 문서의 먹 색깔이 유독 선명합니다. 최소한 10년은 된 문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님이 탁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최 대감을 당장 불러오너라. 최 대감이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신복도 없었고 하인도 없었습니다. 원님 앞에 선 최 대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 대감, 경계석을 확인했소. 40년 전 이씨 성이 새겨진 돌이요. 그리고 대감의 문서는 먹 색깔이 새 것이요. 설명해 보시오. 최 대감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경계석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소. 누가 최근에 새긴 것일 수도 있지 않소. 글자가 다른 정도로 보아 40년 이상 된 것이 맞소. 그래도 내 문서가. 최 대감, 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전 문서라면 먹이 왜 이리 선명하오? 잘 보관한 것이라 해도 이 정도면 지나치게 선명하오. 최 대감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팔짱을 꼈습니다. 원님, 저는 이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요. 제 체면이 있는데 코 흘리게 하나가 짓거린 말로 저를 의심하시는 것이요? 체면은 나중에 이야기하시오. 지금은 문서 이야기를 해야 하오. 최 대감, 이 문서는 언제 만들었소? 최 대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만들다니, 내 문서가 가짜라는 말이오? 물음에 답하시오. 마당 안이 팽팽해졌습니다. 포졸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 대감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이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이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소. 내 문서는 진짜요.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시오. 그리고 관아를 나가버렸습니다. 원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 경계석과 먹 색깔만으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최 대감이 우기면 알고 있다. 원님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불러오너라. 돌복이요? 그렇다.
형방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식경 후 돌보기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머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빗어왔습니다. 훈장 영감이 관아에 가려면 단정히 하고 가라고 했던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한 가닥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 진사에게 논둑돌을 지키라고 했느냐? 돌복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예, 말씀드렸습니다. 왜 최 대감이 없애려 할 것 같았습니다. 원님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보가 이 송사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계석과 먹 색깔만으로는 최 대감이 끝까지 우길 것이다.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날이 저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 대감 혼자 만들지는 못했겠지요. 관아 도장도 찍혀 있으니까요.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님이 형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임 원님 때 관아에서 일한 서리들 명단을 조사해라. 최 대감과 가까이 지낸 자가 있을 것이다. 형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원님. 돌복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더요. 또 있느냐? 최 대감이 그 논을 탐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욕심이라면 이 고을에 더 큰 땅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진사의 작은 논 5마지기를 빼앗으려 했겠습니까? 원님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최 대감의 급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 이유를 찾아라.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원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예, 어떻게?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마을 아이니까요. 어른들은 아이한테는 입이 쉽게 열리거든요. 원님이 잠깐 돌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돌복이 꾸벅 인사하고 관아를 나갔습니다. 포졸 하나가 형방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해결하는 건 아니겠지요? 형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다. 그런데 그 포졸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포졸, 최 대감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돌복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최 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돌복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닷새 장이었습니다.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돌복은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오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대감이 요즘 장사를 하려 한다더라. 무슨 장사? 그 남쪽 논 쪽에 길을 내려 한다던데 새 장터를 만들겠다고. 돌복이 멈추었습니다. 새 장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더라. 최 대감이 그쪽 땅을 다 사들이려 한다고. 이 진사 땅도 그 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새 장터 자리에 딱 맞는 건가요? 딱 맞는 정도가 아니지. 그 논이 없으면 장터 자리가 반도 안 된다고 하던데. 돌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그 작은 논 5마지기를 그토록 탐낸 이유.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이 없으면 새 장터 계획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복이 장터를 나왔습니다. 마른 걸음으로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훈장 영감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최 대감이 새 장터를 만들려 한답니다. 이 진사논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해서 빼앗으려 한 거랍니다.
훈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최 대감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 땅이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요. 급하면 실수를 하지. 예, 그래서 서리를 꿰어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겠지요.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것이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짜 문서를 만든 서리를. 그 서리가 쉽게 입을 열겠느냐. 최 대감이 무서우면 안 열겠지요. 그럼 돌복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훈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 법보다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훈장이 잠깐 돌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놈 참 무섭다. 돌복이 씩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복이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어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반반했습니다. 최 대감 댁 신복이었습니다. 돌복이라는 아이가 너냐? 예, 최 대감 어른께서 부르신다. 돌복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 말씀이 있다 하신다. 무슨 말씀이요? 가보면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돌복이 몸을 돌렸습니다. 어딜 가느냐? 훈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신복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 훈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훈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른이 부른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복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별 아이를 다 봤네. 잠깐이면 됩니다. 돌복이 빠른 걸음으로 서당으로 갔습니다. 훈장 영감이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님, 최 대감이 저를 부릅니다. 훈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혼자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가면요? 훈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봐야 한다. 최 대감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내가 따라가마. 돌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훈장님이요? 왜 내가 가면 안 되느냐? 아니요. 좋습니다. 훈장이 도포를 여미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둘이 나란히 골목 어귀로 나갔습니다. 신복이 훈장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영감은 누구요? 훈장이 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스승이요. 최 대감이 이 아이를 부른다면 이 아이의 스승도 함께 가는 것이 예의 아니겠소. 신복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셋이 최 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 대감 댁은 크고 넓었습니다. 대문이 높았습니다. 하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돌복은 내심 주눅이 들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최 대감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복과 훈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영감은 누구요? 이 아이 스승이요. 부른 것은 아이뿐이요. 훈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승이 제자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최 대감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훈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최 대감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아, 예, 내가 영리한 아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리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느니라. 돌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편을 드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좋은 것을 해주겠다. 한양에 있는 좋은 서당에 보내주겠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어. 돌보기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진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옳은 편을 드는 것입니다. 최대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돌보가, 이 고을에서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돌보기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있습니다. 경계석도 봤고 문서먹 색깔도 봤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새 장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원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만하라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최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군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최 대감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협박하는 것이 대감의 체면에 맞는 일이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본 것을 말했을 뿐이요. 그것이 잘못이오? 최 대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가시오. 군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복도 일어섰습니다. 둘이 최 대감 댁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돌복이 훈장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저 사실 겁났습니다. 그랬느냐? 예, 무릎이 떨렸습니다. 훈장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겁이 없는 사람은 바보다. 그럼 겁이 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왜요? 훈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복도 멈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최 대감의 힘이 크게 보이겠지.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은 눈에 잘 안 보이지. 하지만 반드시 있느니라. 돌복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형방이 전임 원님 때 관아에서 일하던 서리들 명단을 뒤졌습니다. 그 가운데 최 대감과 가깝다는 소문이 돌던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갑돌. 현재는 관아를 그만두고 이웃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형방이 갑돌을 찾아갔습니다. 갑돌은 처음에 잡아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방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관아 도장이 어떻게 그 문서에 찍혔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건 내가 찍었지? 아닙니다. 갑돌, 지금 내가 부인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오. 실토하면 형을 낮출 수 있소. 갑돌이 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도장만 빌려준 것입니다. 문서를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소? 최 대감이 시켰습니다. 논 문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도장만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원님 앞에서 다시 할 수 있겠소? 갑돌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 대감이 알면 저는 최 대감보다 원님이 더 무섭지 않겠소? 갑돌이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방이 관아로 돌아와 원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인을 데려왔느냐? 예, 원님. 내일 공개 재판을 열면 증언을 하겠다 했습니다. 원님이 크게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내는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다. 내일 당장 재판을 열겠노라. 그리고 원님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알고 있느냐? 돌복이요? 그렇다.
그 아이가 서리를 찾아보라 했지 않느냐. 그 아이한테도 알려야겠다. 형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복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공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복이 훈장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훈장님, 내일 재판입니다. 훈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갑돌이라는 서리가 증언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잘 됐구나. 훈장님, 저도 내일 관아에 가도 됩니까?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느냐? 내가 시작한 일이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요. 훈장이 잠깐 돌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이요? 재판은 원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할 일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야.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최대감 댁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복이 들어왔습니다. 대감 어른, 갑돌이가 형방에게 불었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증언을 한다 합니다. 최대감이 탁자를 손으로 쳤습니다. 그놈을 당장 찾아가도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에서 갑돌을 데리고 있습니다. 최대감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 코 흘리게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감 어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감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재판 전에 이 진사를 만나야겠다. 이 진사를요? 그렇다. 합의를 보자고. 신복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를요? 문서가 가짜라고 판결이 나면 나는 끝이야. 합의라도 보는 것이 낫지. 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진사를 찾아가라. 땅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라.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이 진사댁에 최대감의 신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요? 최대감 어른께서 합의를 제안하십니다. 땅을 돌려드리겠다 하십니다. 내일 재판을 취소해 주시면 된다 하십니다. 이 진사가 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소. 예, 땅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안이 부쳐온 땅을 빼앗으려 했소. 그 죄를 관아에서 밝혀야 하오. 신복이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러면 최대감 어른이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신복이 돌아갔습니다. 이 진사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돌복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너 지금 온 것이냐? 예, 내일 재판 이야기를 드리러 왔다가 이 어른이 오셔서 기다렸습니다. 이 진사가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들었느냐? 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진사가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자신보다 더 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 재판에서 보자꾸나. 이 진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복이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개 재판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왔습니다. 아이들도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왔습니다. 오늘은 하인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진사가 왔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아직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깨가 어제보다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복이 왔습니다. 훈장 영감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돌복은 오늘도 머리를 빗어 왔습니다. 한 가닥은 역시 삐져나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송사를 해결한다는 그 아이야? 10살짜리라는데 우리 고을 아이야? 그렇대. 훈장 영감 서당 다니는 아이래. 원님이 탁자를 쳤습니다. 조용.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최 대감과 이 진사의 송사를 최종 판결하겠소. 먼저 증인을 부르겠다. 형방이 갑돌을 데려왔습니다. 갑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최 대감이 갑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갑돌이 그 눈빛을 받고 몸을 떨었습니다. 갑돌, 내가 전임 원님 때 이 관아에서 서리로 일했느냐? 예. 최 대감의 논 문서를 아느냐? 갑돌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 대감의 눈빛이 갑돌의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압니다. 그 문서에 관아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을 내가 찍었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예,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최 대감이 시킨 것이냐? 예, 돈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냐? 예,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서는 최 대감이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마당이 한꺼번에 웅성거렸습니다. 가짜였구나. 역시 최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소. 원님, 저놈과 이 진사가 짜고 거짓 증언을. 최 대감, 원님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석도 있소. 먹 색깔도 있소. 그리고 이제 증인까지 있소. 이래도 부인하시겠소. 최 대감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 노는 이 진사의 것이요. 그리고 최 대감은 문서를 위조한 죄로 관하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오. 마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이 진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인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원님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최 대감을 조사실로 데려가라. 이에 포졸들이 최 대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대감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잠깐. 그러다 시선이 돌복에게 꽂혔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해진 옷에 10살짜리 아이. 저 아이 때문에 최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복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최 대감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대감이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복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마당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며 흩어졌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들과 함께 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불렀습니다. 돌복아, 예, 나리, 수고했다. 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판결하셨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열이. 원님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스승이 어느 분이냐? 훈장 영감님입니다. 마을 어기 서당에 계십니다. 원님이 훈장 영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장이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대단하시오.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가 대단한 것이지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이 고을에 쓸 사람이 될 것 같소. 훈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돌복과 훈장이 관할을 나왔습니다. 마을 어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돌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복아, 잘했다. 역시 훈장님 서당 다니는 아이야. 나중에 크면 원님이 되겠다. 돌복이 씩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당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반반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훈장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인일이시오? 낯선 사람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서당 훈장 어른이십니까? 그렇소. 한양 성균관에서 왔습니다. 이 고을에 뛰어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훈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돌복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균관이요? 그렇다. 혹시 내가 돌복이냐? 예. 오늘 관아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퍼졌구나. 대단한 아이다. 성균관 사람이 훈장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돌복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양, 성균관, 그것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훈장 영감의 낡은 도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서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오. 성균관 사람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마 성균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돌복과 훈장만 남았습니다.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훈장님, 왜 한양에 가면 훈장님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해도 된다. 예, 하지만 돌복아,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돌복이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훈장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서당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 훈장님은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훈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훈장이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복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보기가 최 대감한테 돈을 받았다더라. 뭐? 돈을? 그렇다더라. 이 진사편을 드는 척하면서 사실 최 대감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최 대감 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복은 그 소문을 막동이에게 들었습니다. 야, 돌복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 내가 최 대감한테 돈을 받았다고. 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어.
나야 알지. 근데 사람들이 최 대감이 퍼뜨린 거야. 응, 돌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대감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끌려가면서도 신복에게 시킨 것이었겠지요. 마지막으로 돌복을 망가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했다, 돌보가 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돈을 받았을까? 최 대감 댁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이잖아. 어린애가 벌써 그런 짓을 하다니. 훈장님 얼굴에 먹칠이네. 돌복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돌복이 서당으로 갔습니다. 훈장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훈장이 말했습니다. 소문이란 그런 것이다. 진실보다 빠르게 달린다. 돌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동안은 버텨야 한다.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하겠지. 돌복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훈장님, 억울합니다. 알고 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훈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늘 옳은 것에 박수를 치지는 않는다.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지. 그것이 세상이다. 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막동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돌복아, 큰일 났어. 왜? 관아에서 너를 부른대. 지금 당장. 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아에서. 응, 원님이 부른대. 훈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보자. 둘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돌복아, 예, 나리, 내가 최 대감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이 있다다. 돌복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 댁에 간 것은 사실이냐? 예, 최 대감이 불러서 갔습니다. 훈장님과 함께 원님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요? 그렇소. 내가 함께 갔소. 그 자리에서 최 대감이 아이를 회유하려 했소. 돈은 한 푼도 오가지 않았소.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문은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원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소? 이 아이는 돈을 받지 않았소. 최 대감이 이 아이를 회유하려 했으나 거절했소.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관아에서 다스릴 것이요.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었습니다. 돌복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앞니 빠진 자리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원님이 형방을 따로 불렀습니다. 최 대감 조사를 더 해야겠소. 이번에 소문을 퍼뜨린 것까지 포함해서. 예, 원님. 그리고 갑돌이는 자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소. 협조했으니 형을 낮춰주겠소. 형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님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문서 위조, 관아 도장 사용, 그리고 증인에 대한 협박까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소. 원님이 붓을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쓰겠소.
그날 저녁 최 대감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논 5 마지기는 이 진사에게 돌려주도록 문서 위조 및 관아 도장 불법 사용으로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고 4년간 이 고을을 떠나 살도록. 최 대감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저 코 흘리게 때문이요. 포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때문입니다. 최 대감이 포졸을 쏘아보았습니다. 포졸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최 대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체면이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튿날 이 진사가 돌복을 찾아왔습니다. 서당 앞에서 돌복을 기다렸습니다. 돌복이 서당에서 나오다가 이 진사를 보고 눈을 껌벅였습니다. 어른, 어인 일이십니까? 이 진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다오. 돌복이 보자기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엽전이 한 움큼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덕분에 땅을 찾았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다. 돌복이 보자기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에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진사가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이건 뇌물이 아니라 감사 인사다. 그래도요. 이 진사가 잠깐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다른 것을 해주마.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당담을 고쳐주십시오. 이 진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당담. 무너져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훈장님이 춥습니다. 이 진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내는 웃음이었습니다. 허허허, 알겠다.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마. 다음 날 목수 셋이 서당에 왔습니다. 무너진 담을 고쳤습니다. 지붕도 다듬었습니다. 낡은 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훈장이 마루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보가 내가 시킨 것이냐? 이 진사 어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하셔서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훈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잘 배웠구나. 서당이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담이 막혔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등잔 앞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돌복도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동안 둘이 말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훈장님, 왜 한양에 가는 문제요? 훈장이 책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생각해봤느냐? 예, 어떻게 하려느냐? 돌복이 잠깐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한양에 가면 훈장님이 없으니까요. 훈장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것이 이유냐? 예,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눈은 훈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예, 한양에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 훈장님도 많이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래도요. 훈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고쳐진 담 너머로 별이 떴습니다. 좋다. 여기 있거라. 정말요? 한양에는 언제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아직 여기 있다. 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것이냐? 예. 훈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감추려고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돌복도 책을 펼쳤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새로 고쳐진 담벼락 너머로 찬바람이 불었지만 서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돌복은 여전히 서당에 다녔습니다. 훈장 영감은 여전히 책을 가르쳤습니다. 새로 고쳐진 서당은 여름엔 바람이 잘 통했습니다. 그해 여름, 고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이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비단 반필, 엽전 꾸러미, 씨앗 자루 모두 장날에 사라졌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둑이 있다. 포졸들은 뭘 하는 거야? 포졸들이 장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님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번엔 또 이게 무슨 일이냐? 형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 혹시 그 아이를? 원님이 형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이? 예. 원님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불러오너라. 돌복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훈장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새 키가 조금 컸습니다. 앞니는 여전히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돌보가 장터 도둑 이야기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날이 장날마다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사라진 물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자리상인 것인지요? 원님이 형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방이 기록을 뒤졌습니다. 비단은 북쪽 자리상인, 엽전은 동쪽 자리상인, 씨앗은 서쪽 자리상인입니다. 그럼 가운데 자리상인 것은 없군요. 그러네요.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 장터에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거라. 돌복이 장터로 갔습니다. 이번 장날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구경 저 구경을 하는 척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가운데 자리, 떡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떡을 팔았습니다.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주위 상인들과도 친했습니다. 돌복이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떡 하나 주세요. 그래, 어느 것? 이것 주세요. 떡을 받아 먹으면서 돌복은 눈을 굴렸습니다. 할머니의 자리를 살폈습니다. 떡 바구니 보자기, 할머니가 앉아있는 낡은 방석, 방석이 유독 두툼했습니다. 돌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돌아와 원님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가운데 자리 떡 파는 할머니를 살펴보십시오. 떡 파는 할머니가 방석이 수상합니다. 원님이 포졸을 보냈습니다. 포졸이 할머니의 방석을 들었습니다. 방석 안에서 비단 조각과 엽전 몇 잎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보가 어떻게 알았느냐? 장날마다 가운데 자리에서 잘 보인다는 것, 그리고 주위 상인들과 친해서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방석이 너무 두툼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돌보기가 또 해냈다. 이번엔 장터 도둑까지.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계절이 또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돌복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을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돌복을 찾았습니다. 돌복은 때로는 도움이 됐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성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고을 북쪽 마을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두 형제가 아버지 논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형은 자기가 더 오래 아버지 곁에서 일했으니 논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반반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렸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들은 증인도 없었고 형의 말도 동생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돌복을 불렀습니다. 돌복이 형과 동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아버지 곁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20년이다. 동생 어른은요? 나는 15년. 형님이 더 오래 일하셨군요. 그렇다. 돌복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반반이라 하셨다는 것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다. 형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는 그날 장터에 갔었다. 그럼 듣지 못하셨군요. 하지만 그 말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저는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원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른다고? 예, 어느 쪽이 옳은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시오, 원님. 저 아이도 모른다고 하지 않소. 동생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두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형과 동생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제가 사이 좋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복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 말씀에 맞는 일입니까? 마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과 동생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이 좋게 살라 하셨는데 동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저는 땅이 싫어서 다툰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나도 그랬다. 형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반으로 나누자.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자. 두 형제가 마당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소. 마당 안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돌복이 조용히 마당을 나왔습니다. 훈장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훈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해결됐다고? 예, 모른다고 하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아버지가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는지요? 훈장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예, 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문제였습니다.
훈장이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 배웠구나. 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훈장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다 배운 것이다. 둘이 나란히 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서당 새 담벼락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도록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석 달째 풀지 못하던 송사를 10살짜리 아이가 해결했다는 이야기. 경계석 하나, 먹 색깔 하나, 서리의 양심 하나로 30년 된 억울함이 풀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눈을 얻었냐 하면 마을 어귀 낡은 서당에 훈장 영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 좋으면 제자도 좋다. 아니, 제자가 좋으면 스승도 좋아 보이는 거지. 그게 그거 아니야? 장터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떡 파는 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 도둑질을 하다 잡힌 할머니, 아들이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기회를 주었고 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훈장의 말처럼 한 아이의 눈이 고울 하나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서당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훈장 영감은 여전히 옆에 앉아 가르쳤습니다. 돌보가, 예,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훈장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훈장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책에 없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훈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밖에 있지. 사람들 속에. 그래서 매일 나가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밖에서 합시다. 훈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서당을 나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달 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훈장과 돌복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실마리가 있는 법입니다. 12살 아이 돌복이 그것을 배운 곳은 번듯한 서당이 아니었습니다. 담이 무너진 낡은 서당이었고 도포가 해진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전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차림새도 더 단정했습니다. 서당 앞에서 훈장 영감을 기다렸습니다. 훈장이 나왔습니다. 어인 일이시오? 성균관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에 이 고을 아이에 대해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이가 거절했다 들었소. 그렇소. 이번엔 제가 직접 왔소. 이 아이를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훈장이 잠깐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김 교수라 하오. 성균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서당 안에서 돌복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어른은 누구십니까? 성균관에서 왔다. 작년에 사람을 보냈는데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그때 왜 거절했느냐? 돌복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냐? 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작년엔 단호했는데 지금은 모른다고 하느냐. 예, 작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훈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양이 어떤 곳인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김 교수가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 어른, 스승이 가르치셨습니까?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요. 김 교수가 돌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돌복아, 내가 원한다면 한양에 가서 공부해라. 원하지 않으면 여기 있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어라.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을에서 배운 것은 한양에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한양에서 배운 것은 이 고을에도 쓸 수 있다. 돌복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겠느냐? 내일까지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좋다. 김 교수가 나갔습니다. 돌복과 훈장만 남았습니다. 돌복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왜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훈장이 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훈장님 마음은요? 훈장이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보내주고 싶다. 돌복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작년엔 내가 아직 배울 것이 있었다. 지금은 다 배웠다. 다 배우다니요. 저는 돌복아. 훈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다. 내가 더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돌복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인걸. 훈장님이 다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눈이요. 그 눈이 있으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더 넓은 곳에서. 돌복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성균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이 고을, 낡은 서당, 훈장 영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훈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돌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돌복이 일어나 서당으로 갔습니다. 훈장이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일찍 왔구나. 훈장님도 못 주무셨군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 돌복이 마루에 올라 훈장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훈장님, 왜 가겠습니다.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이 가라 하셔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 하지만 이 고을에 다시 올 것입니다. 배운 것을 여기서 써야 하니까요. 훈장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라. 아침 햇살이 서당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새 소리가 났습니다. 훈장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돌복아, 예, 한 가지만 기억해라. 말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하지만 훈장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보인다. 눈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돌복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당 앞에 섰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진사도 나왔습니다. 막동이도 나왔습니다. 원님도 소식을 듣고 관아 대문까지 나왔습니다. 돌복아,
잘 다녀오너라. 한양 가서도 우리 고을 잊지 마라. 훌륭한 사람 되어 돌아와라. 돌보기 마을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훈장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장이 손을 내밀어 돌복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가거라. 돌복이 일어섰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훈장이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 굽은 등, 낡은 도포. 돌복이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을 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돌복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고을 하나를 밝게 한 눈이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